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천간이 얼마만큼 지지해서 힘을 받느냐. 천간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인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음양의 생사였습니다. 음양 생사란 주제로 뭔가 쓰느라다가 음양 생사라고 하는 주제로 나왔던 거고 길구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12운성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12운성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이러이러한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로 나오지 12운성의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냥 이런 것을 이제 12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 명칭은 12운성이라고 한 거고 이 12운성은 뭐냐면은 매 간이 천간이 유행을 하는데 어디에 유행을 하는 거냐면은 12지지에 지지의 월을 운행을 하면서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12운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장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왕, 묘, 절, 이런 것들이 12개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생왕묘, 생록왕묘 여기까지만 중요하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12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장에는. 나중에는 그런 걸 이제 다 알아야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걸 찾는 것도 삼합을 가지고 되게 이게 쉽게 찾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이 간은 지에 대해서 천간은 지지가 뭐냐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얼마나 강한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 12운성하고 뭐를 덧붙여야 하냐면은 통근에 대한 것은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 나하고 근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근한다는 얘기는 나하고 동일한 천간의 기운, 나하고 동일한 기운이 지지에도 있는 것을 통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통근과 12운성을 같이 봐가지고 얼마나 내가 힘을 받는지 파악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주장하는 것은 양생음사 이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양생음사. 이 양생음사라고 하는 것은 양이 생한 곳에서는 음이 사한다. 또는 양이 사한 곳에서는 음이 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2운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거를 음과 양을 그러니까 천간이 양인 것들 갑, 병, 무, 경, 임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음인 것들 을, 정, 기, 신, 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갑과 을이 이 12운성이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심효천 선생은 이거는 다르게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단 여기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니다. 단 양은 크기 때문에 양은 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이 강하면은 음도 강하다. 근데 음은 또 따로 한 가지를 더 봐야 된다. 음은 음 입장에서 한 번 더 볼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생음사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판단을 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떻든 책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게 납득이 간다는 얘기죠. 양생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이 해월을 만나면은 생이 되죠. 우리가 그냥 뭐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예전에 한번 삼합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 계절,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잖아요. 목은 봄이죠. 봄의 이전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 겨울을 시작하는 달은 해월이죠. 해자축이 겨울이죠. 그러니까는 겨울이 시작하는 것은 해예요. 그 이전 계절이 시작하는 달에서 생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을은 해에서 양이 생하니까 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갑은 오에서 사합니다. 오에서 사예요. 기운이 다 빠져서 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에서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 있는 갑이 나타내는 것은 생기인데 생기, 기. 질이 아니라 기인데 이 생기는 이때 다 빠져서 완전히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때 사한다고 보는 거고, 이때는 을은 오에서 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한다. 네, 생한다. 그러니까는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은 사하고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은 사한다. 이게 양생음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된다. 12운성 자체를 양간과 음간, 양천간과 음천간이 다르게 봐야 된다. 다르게 보는 기준은 양생음사로 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자, 12운성에 아주 힘이 세다. 그것을 이제 유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장생을 만났을 때, 생일 때,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은 기운이 록일 때, 그 다음에 왕일 때, 왕일 때가 힘이 아주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힘이 아주 세진 않지만 그래도 약하지는 않다. 이걸 이제 표현을 여기서 이제 불약 이렇게 해도 되고, 유근, 근이 있다.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근이 있다. 이거는 묘, 12운성 보면 이제 묘에 해당이 될 때, 이거는 통분이 되어 있어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 자, 묘에 대해서는 근이 있다. 그러니까 약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는 그 계절의 마지막 토의 글자, 그 계절의 토의 글자를 우리는 여기서는 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힘이 있다.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약하지 않은 힘 정도가 있다. 나머지는 무력하다. 나머지는 힘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이게 12운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생음사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장이 뭐가 있느냐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천간이 어떻게 힘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자, 시를 얻어도 득시했으면은 계절을 얻었으니까 되게 강할 텐데 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불안한 경우가 있고, 실시를 했지만은 계절을 얻지 못했지만은 약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득시했다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계절입니다. 계절은 어떤 거냐? 계절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갑이나 을이나 목이잖아요. 얘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만나면은 득시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화, 병이나 정이 여름을 만나면은 득시했다. 그 다음에 금은 경, 신이 가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수, 이거는 임계가 겨울을 만나면은 득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득시.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가 이 갑이나 또는 을이 오게 되면, 그게 일간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이게 오게 되면은 이 계절을 이렇게 만나면, 이 계절은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월지예요. 계절은 월지입니다. 월지. 그러니까는 이 월지가 뭐예요? 이거는 인묘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나면은 득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 그런데도 약할 수가 있다. 아주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름은 뭡니까 이게? 사오. 가을은 신유. 겨울은 해자. 이렇게 만나면은 계절을 만났다 그러는 게 득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왕상휴수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이제 기록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옛날 개념이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자는 얘기죠. 왕,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 상, 휴, 수, 사. 옛날에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거는 오행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천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천간이, 간이, 오행이 계절을 만나서, 지지를 만나서 또는 월지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을 왕상휴수사로 했어요. 그럼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계절을 만났을 때, 봄을 만났을 때, 여름을 만났을 때, 가을을 만났을 때, 겨울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 힘을 받느냐. 목은 자기 계절이니까 자기 계절일 경우에는 왕이 되는 거고, 화는 여름에 화가 왕이 되겠죠. 네. 금은 가을의 왕이 되겠죠. 수는 겨울의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지에서 겨울의 달을 만나게 되면은 천간에 있는 그 임이든 개든 왕을 만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여름을 만나면 목이 여름에 기운을 내가 쓰죠. 기운을 씁니다. 여름에. 이거를 휴라고 하죠. 휴. 근데 목은 휴라고 하고, 목은 가을에 계절로부터 내가 극을 받죠. 이걸 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은 이 겨울 수에서 생을 얻죠. 도움을 받죠. 그래서 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를 하나 집어넣으면, 토는 이제 그 뭐 계절에 사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각 계절마다 끝에 토가 들어가 있죠. 이때는 목은 얘를 극하잖아요. 이걸 바로 수라고 하는 겁니다. 수. 그래서 왕상휴수사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계절 간의 관계로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상휴수사 법칙이에요. 이거는
다른 지지는 보지 않고 오로지 월지만 보고 아 얘가 힘을 받았느냐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옛날 방법이에요. 그거를 심여촌 선생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제 정확한. 계속 해볼까요? 자, 화는 봄에 여기 목기운이잖아요. 목기운. 써드릴까요? 얘는 목이 있고 얘는 화고 얘는 금이고 얘는 수고 얘는 토. 화는 여기로부터 생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상이 되는 거죠. 상. 그 다음에 자기 계절이니까 왕이고 여기에는 화가 극을 하니까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니다. 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극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절로부터 내가 극을 받으니까는 여기는 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생을 해주는 이게 수고 얘는 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금도 기공에 썼으니까 쭉 해보죠. 이거는 내가 극을 해야 되는 거니까는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화는 내가 극을 받는 거니까는 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생을 해줘야 되니까는 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는 토는 토가 그치 상이 되는 거고 토를 이번에 놓으면 편한데 끝에 내놓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상이 되는 거고 토 자체는 뭐 이걸 그냥 이제 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나를 생을 해주는 거니까 상. 그 다음에 목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사. 그 다음에 금은 내가 생을 해주는 거니까 휴. 그 다음에 동은 내가 극을 하는 거니까 수. 자, 수에 대해서만 보십시다. 이거는 내가 생을 해줘야 되니까는 휴. 이건 내 극을 하니까는 수. 이거는 생을 해주니까 상. 이거는 나를 극하는 거니까 사. 자, 이걸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계절과의 관계. 그래서 완상, 휴수, 사로서 얘네들이 이제 중심인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천간에 왔을 때 이게 뭐 여기는 갑과 을이 있고 여기는 병과 정이 있겠죠. 얘가 월지를 보고 내가 얼마나 힘을 받는지를 계절만 보고 판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옛날식의 방법인데 이걸 쓰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지 마라. 이렇게만 판단하지 마. 이걸 그러니까 이것만 보지 마. 정확한 뜻은 이것만 보지 마라라는 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령만 보는 거예요. 월지만 보는 건데 월지만 보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우리가 왕일지, 기운이 셀지, 기운이 약할지는 옛날에는 월지만 봤는데, 좀 월령만 봤는데, 월령 월지죠. 이것만 봤는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연, 월, 일, 시 다 봐야 된다. 월이 가장 중요하죠. 월이 가장 중요하긴 해. 그러니까 월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뭘 봐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12운성에서 어떤 자리냐? 운성에서 어떤 자리냐라고 하는 것 플러스 통근과 관련된 것 같이 통근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봐라. 월지만 보지 말고 다른 지지까지 봐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을 얼마나 받느냐를 이제 계량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생록왕은 힘이 아까 세다고 했죠. 12운성에서
센데 얘네는 그건 조금 이따 정리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자 생로각은 힘이 세니까는 이거는 한 비견이 한 3개쯤 나온 거 정도보다도 더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힘이 덜 센 것 중에 여기 계절의 끝에 나오는 거 있죠. 이 여기를 가질 때는 그게 한 비견이 한 2개쯤 정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묘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비견이 하나 정도 뿌리가 하나 정도 있는 그런 세기로 판단을 해라라고 이제 계량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굳이 이렇게 계량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생로광은 되게 힘이 세다 정도 그 다음에 그 뿌리를 그거 이외에 나머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약하지 않다 정도만 이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 그 옆에서 내 천간과 똑같은 기운이 이렇게 나와도 내가 힘을 받아요. 사실은 비견이 와도 비견이나 겁재가 와도 힘을 받는다고 뿌리가 있어도 힘을 받지만 그런데 비견이나 겁재는 이거는 천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천간으로부터 나한테 도움을 받는 건데 이거는 친구가 도와주는 것과 비슷하고 자, 통근을 해가지고 지지에서 힘을 받는 것은 이거는 이제 지지죠. 지지는 실제 집에서 내가 살면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친구가 도와주는 거하고 내가 실제 내 집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천간에서 이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것보다는 이 뿌리 쪽에서 뿌리가 튼튼하고 많은 게 훨씬 더 좋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근데 사실은 다른 의미로도 천간으로 이런 것이 많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지지로 뿌리가 더 단단한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는 더 좋은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용신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장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숨을 쉬지? 또 지장간인가? 또 지장간? 네, 또 지장간이냐 그런 거죠. 뭐. 근데 이거는 어떻든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예전에 그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지는 4계절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겨울 하면은 계절을 써보죠. 해, 자, 축. 자, 계절이 겨울이고 그 다음에 봄은 임묘진이고 예. 그 다음에 여름은 사오미죠. 그 다음에 가을은 신유술이죠. 자, 계절은 이렇게 지지는 이렇게 계절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은 매 계절마다 시작하는 글자들이 있고 끝나는 글자들이 있고 중간에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봄은 봄은 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순수한 봄의 기운이 있고 끝날 때는 항상 토로 끝납니다. 여름도 역시 사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오가 있고 순수한 화의 기운이 있고 토로 끝나고
가을도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수한 금의 기운이 있고 술로 끝나고 해자축 이렇게 진행된다. 모든 계절이 이렇게 세 개의 달로 이루어져 있고 이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를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생의 글자다. 사생해서 여기는 뭐 이쪽 인, 사, 신, 해. 사생의 글자라고 하고 이 중간의 글자를 사정의 글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은 해로 씁니다. 사패의 글자는 여기에서는 묘, 오, 유, 자 이것을 사정, 사패의 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토의 글자를 사고의 글자다라고 창고 그래서 고의 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를 진, 미,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축. 이래서 이 사생, 그다음에 사패, 사고 이와 같이 이제 나누어서 봅니다. 왜 나누어서 보느냐 하면은 특징들이 있거든요. 계절을 처음 시작하는 글자의 특징과 중간에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토의 이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장간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봄부터 쭉 나눠보시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봄부터 이렇게 쭉 계절별로 써보십시다. 자부터 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 묘, 진, 묘진 계절이 나누어지고 사, 오, 미, 신, 묘, 술, 해, 자축. 자, 계절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자, 이 계절 아래쪽으로는 이제 우리 지장간 보는 거예요. 세 개의 글자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세 개의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글자를 우리가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를 뭐 중기, 여기를 이제 정기, 기를 지장간을 이렇게 명칭으로 해요. 정기. 이 정기가 뭐냐면은 정기가 그 지장간 중에서 대장입니다. 정기. 정기라고 하는 것은 이 지장간의 대장으로서 이거 자체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는 그대로 천간의 기운 그대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계절 또는 그 양과 음의 성격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정기는 뭐냐면은 목의 계절이죠. 그러니까는 갑이에요. 이는 양에 해당해요. 이 사생은 전부 다 양인 거고 양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정기는 갑이에요. 그러면 묘의 정기는 뭐가 될까요? 묘의 정기 을. 을. 그 다음에 사의 정기는 병. 오의 정기는 정. 쉽잖아요. 신의 정기는 경. 유의 정기는 신. 해의 정기는 임. 자의 정기는 개. 자, 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토. 얘가 양일까 음일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모양을 보면은 이런 모양은
이제 무토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무토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모양 생긴 대로 여기에는 무토가 전기예요. 얘는 무토가 전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것은 기토가 전기예요. 기토가 전기.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쉽잖아요. 전기가 뭐다? 지장간에 전기가 뭐가 들어있느냐? 쉬워요. 그 같은 기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앞에 달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묘월이 되면은 앞에 인월에서 넘어온 마지막에 있는 기운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 남아있는 기운. 아직 이전의 기운이 남아있는 거. 달은 바뀌었지만. 그러면은 이 지는 뭐냐면은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선 이것만 써보죠. 이 병은 이쪽으로 오에 이제 병이 그대로 오겠고, 여기는 정이 오겠고, 이거는 경이 오겠고, 이거는 신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임이 오겠고, 정기가 그대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니까 개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이기, 이 사생은 양이기 때문에 모든 글자가 전부 다 양입니다. 모든 글자. 그러니까는 지지, 천간이, 모든 그 지장간이, 모든 지장간이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의 글자, 인, 사, 신, 해 안에는 음의 글자가 절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양이에요. 그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이거는 다음 계절에서 넘어와야 되죠. 그럼 토가 돼야 되죠. 양의 글자가 되니까는 무조건 무토예요. 얘는 그냥 그대로 와도 무토네. 근데 얘는 기토잖아요. 기토예요. 그럼 여기는 기토가 되느냐? 아니죠. 사생이니까는 무조건 양의 글자가 되니까는 무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토 그대로 오고, 기토가 이쪽으로 가야 되죠. 양의 글자만 들어가니까는 무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을 보면은 전부 다 첫 번째 글자가 무토로 시작을 합니다. 사생의 글자는, 사생은 전부 다 무토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사고에는 전부 다 음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자기의 전기만 빼고. 음의 글자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기의 전기만 빼고. 무조건 음의 글자만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제부터 적용할 거예요. 자, 그럼 중기는 뭐냐? 중기는 숨겨진 나의 기운. 내가 진짜로 지향하는 쪽. 지향하는 기운이 들어가 있고, 이 지향하는 그 기운은 뭘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냐면 삼합으로 판단합니다. 삼합 자체가 나의 뜻이잖아요. 내가 지향하고 있는 바, 내가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뜻. 삼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삼합으로 어떻게 나올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삼합으로 뭡니까? 무슨 국을 지어요? 인호술, 화국을 지었죠. 그럼 여기가 화가 와야 돼. 근데 화 중에 그러면 병과 정이 오잖아요. 이거는 사생이기 때문에 뭐가 온다? 병이 온다. 병이 온다. 얘는 묘, 해묘미, 목이 와야 되죠. 목. 어? 목이 와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목이 다 왔어. 음양이 다 와 있으니까 목이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 다음에 지는 볼까요? 지는 국을 신자진으로 해요. 신자진 무슨 국? 신자진 수국. 신자진 수가 와야 돼. 근데 사구는 전부 음이 온다고 했죠? 이 안에 있는 게 자기만 빼고는 전부 음이에요. 그럼 뭐가 온다? 개. 이걸 나중에 지장간을 내가 외울 때도 이런 개념으로 외워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사유축이죠. 사유축 금국. 사는 사유축 금국. 그래서 양의 글자가 와야 하기 때문에 경. 여기에는 뭐 음양, 화가 인호술, 화국인데 이것은 다 와 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미는 해묘미, 목국, 목이 와야 되는데 음의 글자 와야 되니까는 을. 신은 신자진 수국이죠. 양의 글자가 나가니까는 인. 술은 인호술 화국이죠. 화의 글자가 와야 되지만은 이쪽 그 사고의 글자는 전부 음이 오니까는 정. 해는 목의 글자 갑. 해묘미 목국이죠. 여기는 기었고 그 다음에 축은 사유축 금이죠. 금의 음의 글자는 신. 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화토동법 그래요. 화토동법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무나 기는 화에서 록을 가져요. 그죠? 정은 5에서 록이죠. 기토도 5에서 록이에요. 근데 기토가 5에서 록이라면 자기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화토동법 이런 거에 기초해가지고 여기에만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은 어떻든 화토동법 이렇게 해서 기토가 5에서 록이구나. 나하고 같은 기운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달아요. 이것만. 자, 그래서 지장간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명리를 하는 데서 첫 번째 배려가 이 지장간 외우는 거예요. 이 지장간을 외우면은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지장간을 못 외우면은 여기에서 끝.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장간을 반드시 외워야겠죠. 그러니까 몇 번 쳐다보면 이게 외워져요. 자꾸 응용을 하면은. 자, 지장간을 외웠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끝나느냐. 이걸 가지고 이 지장간을 왜 써요? 뭐 다른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우선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통근 여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천간이 이 계절에 왔을 때, 이 달에 왔을 때 통근을 했느냐 안 되느냐. 통근의 여부는 나하고 같은 오행의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봄의 계절이에요. 봄의 계절이고 이거는 여름의 계절, 여기는 가을의 계절, 겨울의 계절인데, 자, 봄의 계절에서는 목을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쭉 찾아봅시다. 목.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게 되세요? 목의 기운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얘도 금의 기운, 여름이니까 화의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칠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 가운데, 이 부분은, 이게, 예. 이거는 그 계절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절의 기운. 그 다음에 이 계절에서 벗어난 그 기운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기운들이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죠. 그런 것들.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제 토에 끝나는 부분 전부 다 얘는 토예요. 여기서 시작과 끝은 전부 다 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일단 하세요. 그래서 지장간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할 때는 이제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은 유력한 거는 생. 그러니까 왕묘부터 봅시다. 록, 그 다음에 왕, 생이라고 했어요. 장생. 자, 갑이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 갑이나 또는 을이 와가지고 천간에 이렇게 떴어요. 근데 얘를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쭉 만나갈 때, 자, 생록왕이 어디냐. 일단 갑부터 보죠. 을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갑은 항상.
이거는 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장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내록이에요. 내록. 그 다음에 이 묘, 순수한 이 목의 기운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왕이고, 생의 자리는 어디냐면은, 생의 자리는 이 중기로서 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여기서 갑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은, 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두 군데예요. 여기하고. 내 계절을 빼놓고. 계절은 전부 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 게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목이 들어가 있죠. 이 목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하고 이 두 자리밖에 없어요.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삼합으로 이루어진 자리예요. 삼합으로 이루어진. 이게 갑이 이렇게 삼합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 생의 자리입니다. 장생의 자리. 그 다음에 토 아래쪽에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 토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고의 자리예요. 고의 자리. 또는 이거를 이제 식은성으로 보면은 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쭉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목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곳은 일단은 계절이니까는 인묘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묘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묘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 있는 곳은 중기로 들어가 있는 곳만 찾으면 되죠. 목의 삼합, 중기는 삼합이잖아요. 해, 요, 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5글자밖에 없어요. 이 3글자하고 나머지 2글자 5글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5글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글자. 여기에만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생이고, 얘가 갑으로 치면은 얘가 록이고, 얘가 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 록, 왕. 이 기운은 아주 세다. 세다. 그 다음에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부분은 여기다. 여기다. 약하지가 않다. 뿌리를 가진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하나가 이 삼합의 끝토. 여기가 고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까 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는 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묘. 지금 여기 12그 지장간의 여기하고 그 진의 여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거를 모르면 누구 오시나요? 근데 여기서는 세모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걸 제가 왜 이게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지장간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얼른 판단이 안 서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계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있는 걸 가지고 삼합으로 찾으면은 이 5개의 글자, 이건 중복되니까 이 5개의 글자를 찾으면은 여기에는 목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과 중간에 시작하는 것, 처음부터 삼합이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계절을 이렇게 가잖아요. 처음에 두 글자 전체 합해서 3글자가 되죠. 2개 합치면 이 3글자는 아주 강하게 뿌리가 들어가 있다. 나머지 2글자는 뿌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주 강하지는 않고 뿌리가 들어가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약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간 외우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글자를 봤을 때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계절과 삼합을 가지고 찾으시라.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딱 정리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졌다면은
얘가 갑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는 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는 아주 왕한 것. 이건 여기를 이제 유력이라고 했어요. 유력. 이거는 갑의 계절. 인, 요. 삼합 시작하는 것은 해. 해, 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이게 유력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왕하지는 않지만은 약하지 않은 유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끝 글자 해묘, 인묘, 진 끝에 글자하고 그 다음에 삼합의 끝에 글자 해묘, 미 이 토의 글자가 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력. 무력은 나머지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갑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갑하고 갑은 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을도 이렇습니다. 을도 이래요. 그런데 을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을이 생이 되는 글자. 을이 생이 되는 글자가 뭐냐 하면은 이 을이 생이 되는 글자는 장생. 생이 되는 글자. 생이 되는 글자는 오가 이제 갑에서는 사가 되지만 을에서는 이게 생이 되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갑하고 거꾸로 우리가 아까 생이 되는 것은 갑 같은 경우는 그 이전 계절의 첫 번째 글자를 우리가 생이라고 봤죠. 그런데 이제 그 음간에 생이 되는 글자를 어떻게 찾냐면은 이건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 계절, 그러니까는 여기는 봄이니까 여름의 중간 글자가 무조건 생이에요. 여름의 중간 글자. 그러니까 을인 경우에는 오가 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인 경우에는 다음 글자가 뭐예요? 정의 다음 계절은 가을이죠. 가을의 중간 글자는 유. 이게 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금은 그 다음 계절이 겨울이죠. 겨울의 중간 글자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다음 글자가 봄이죠. 봄의 중간 글자는 이제 개가 묘를 보면은 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해 준다. 그래서 얘를 이제 갑과 을은 이렇게 동일하게 하지만은 이 을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쪽에 생이 되는 글자를 하나 집어넣어 줄게요. 이렇게. 갑은 이렇게 5개 글자가 유력하고 유근하지만 을은 이것을 포함을 하고 나머지 이 유근한 쪽에 자기의 생이 되는 글자 하나만 추가해 준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까지의 결론. 힘을 받는 결론이 여기까지입니다. 5개 글자 플러스 하나. 양은 5개 글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